가볍게 그냥 뒷목이 조금 뻐근하다가 말기도 하고 깨질 것 같이 토하는 증상과 함께 아주 극심한 두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을 2알, 3알, 10알 정도까지 복용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광명을 찾아드리고 두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탈한 당신의 건강 경로를 찾아드립니다. 더워진 요즘과 같은 날씨에서 심부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체표 면적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많은 부분이 피부에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바로 교감신경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지쳐있는 신체 때문에 자율신경도 지치게 되고 심장 박동이나 혈압의 증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 또 뇌의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빈혈과 같이 어지러움증을 겪기도 하고 뜨거워진 심부의 온도가 결국 뇌에까지 전달되면서 뇌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면서 두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뒤통수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날은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면서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또 정수리가 아프기도 하죠. 또 돌아다니면서 아픈 부위가 매일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1차성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두통의 약 80%를 1차성 두통이 차지하고도 있으니까요.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긴장형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이겠죠. 그리고 편두통과 분발 두통도 있습니다. MRI 검사로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다른 원인, MRI를 찍었을 때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위급한 뇌질환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크게 머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심한 독감이나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고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도 2차성 두통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2차성 두통은 그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두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만성 두통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뚜렷한 원인 없이 두통이 지속되는 1차성 두통 중에서 만성화될 수 있는 두통은 상당히 좀 분류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자, 이런 만성 두통의 특성을 단 3마디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달에 보름 이상 아픈지 따져봐야 됩니다. 둘째, 한 번 아프면 4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종류의 두통이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 10가지 두통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무서운 두통이 만성 편두통 그리고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두통은 흔히 박동성 두통에 구역과 구토감이 동반되는 일측성으로 국한된 두통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만성 편두통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는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편두통 약이라 하더라도 한 달에 열흘 넘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의 민감도, 예민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함으로써 진통제를 낮춰가는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더 이상 그 병원을 다니지 않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분들에게 광명을 찾아드리고 두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통제를 끊게 해주는 건데요. 진통제를 제외하고 염증을 줄이는 약물과 또 신경통약 그리고 신경안정제, 필요에 따라서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함으로써 급선기 단계에서 일단 진통제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만성기 단계에 접어들면서는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의 개수를 서서히 줄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만약에 이 악성 두통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 통증에 대한 감각 수용체가 훨씬 더 민감해지면서 점점 그 통증의 강도가 나빠지게 됩니다. 한 30 정도의 통증 강도로 나타나고 있었던 두통을 통증에 대한 감각 수용체가 좀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50, 60, 70 정도까지 통증의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한 50점 정도 됐을 때에는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감경시킬 수 있겠지만 70점, 80점까지 넘어가게 되면 진통제를 반복해서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진통제 내성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80점, 90점,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100점짜리 두통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통약 내성 생기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이 시작될 징조만 보여도 곧바로 약을 챙겨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내성은 그래도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통증 역치값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진통제를 빨리 복용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통약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복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계열의 진통제가 있고요, 또 비아스피린 계열의 진통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모두 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통증 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을 억제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약물들인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 H를 억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효소가 바로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이것을 콕스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콕스 1번 타입은 혈액 응고 과정에도 작용을 하고, 또 위장 점막에서 적절한 위산이라든지 위장 보호 성분이 나오는 소화효소 분비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콕스2는 아주 전형적인 열을 발생하거나 염증 반응에만 관여를 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비동염이 너무 심해서 코피가 막 터지는데 열이 펄펄 나고 두통이 찾아올 때는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콕스1의 효과에 의해서 혈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브루펜과 같은 이제 이부프로펜 성분은 콕스1, 콕스2 둘 다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억제하긴 하지만 혈액 응고에 대한 과정에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진통, 해열, 소염 목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콕스2만 억제할 수 있는 약들도 있죠. 디클로페닥이나 날프록센 같은 약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약국에서 손쉽게 우리가 구해서 드실 수 있는 약들로는 아세타미노펜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이부프로펜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브루펜 같은 약들이 쉽게 구할 수 있죠. 또한 여기에다가 카페인 성분들이 약간씩 섞여 있는 펜잘이나 개보린과 같은 약들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 1, 2주일 정도 약을 먹어보다가 도저히 가라앉지가 않고 반복적으로 약을 먹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두통 클리닉을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 귀 뒤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뒤통수 뼈를 만져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뒤통수 뼈 바로 안쪽 부분, 쏙 들어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가볍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목 뒤쪽을 먼저 마사지 해주고 조금씩 따라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자, 목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볍게 한 15초에서 30초 정도씩 마사지를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손가락을 쭉 펴서 반대쪽 목으로 넘겨가지고요. 우리 목을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이 이 가운데 부분에서 길게 만져지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반대쪽을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눌러서 쭉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쫙쫙 이동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15초에서 3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쭉 눌러주면, 그러면 목을 지탱해주는 목빗근과 두판상근, 머리 널판근을 굉장히 많이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긴장형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을 앓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마사지를 정말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을 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